빨리 좀 나오세요. 급해 죽겠어요. 그거 좀 기다리소. 아직 멀었어요. 아빠 그 양반 되게 못치네. 아유, 제가 다 이 생땀이 납니다.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말이죠. 우리 사람의 이 항문 근육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 돼! 숨 안 돼! 아빠 죽는다 그러면! 아빠 안 죽었네. 아이고. 아유, 정말 재밌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이 항문 근육 같은 것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 심장 근육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항문 근육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심장 근육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들도 맨날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것이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한 뒤 쉽게 자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과자를 집어 먹을 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수만 마리의 세균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으로 세균이나 이물질이 침범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즉각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와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백혈구가 있는데 우리 몸속으로 세균이 침범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호중구라는 선봉부대가 혈관 밖으로 뛰쳐나와 이들 세균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때 만약 호중구가 세균을 다 물리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공격수가 나타나 세균들을 물리칩니다. 그래도 세균을 다 물리치지 못하면 후방의 방위사령관인 T세포와 B세포가 나타나 적과 싸우게 됩니다. 미사일 부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B세포는 강력한 무기 항체를 쏟아부으며 적을 쳐부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생체 면역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없다면 우리 몸은 세균에 의해 금방 망가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완벽한 자동 생체 방어 시스템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제 손가락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할 때 살갗이 당겨서 찢어질까 봐 이렇게 마디마디 주름살을 만들어 놨습니다. 손마디의 주름살에서도 인간이 창조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유독 손바닥과 발바닥만이 두꺼운 살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쏘다니며 일을 해야 하는 손발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계획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면은 소리가 전달되는 귀의 내부 구조입니다. 소리의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소리는 고막을 진동시키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세 개의 지렛대 모양의 작은 뼈를 움직여 청소골을 진동시켜서 안쪽에 있는 와우의 액체의 파동을 발생케 한 뒤 여기서 기계 에너지의 신호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뇌로 보냅니다. 만일 이것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 같은 첨단 장치의 청각 구조가 우연히 생겨나 저 깊숙한 곳에 고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사과를 한 입 깨물어 먹었습니다. 우리의 치아도 사과 같은 것을 베어 먹기 좋도록 앞니는 이렇게 칼날처럼 되어 있고 밤같이 단단한 것은 이 쪼개거나 찢기 좋도록 송곳니는 뾰족하게 만들어져 있고 음식물을 씹기 좋도록 어금니는 넓적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때
이 또한 창조주에 의해 필요 적절하게 설계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신비의 비밀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너무 작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포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 세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저 조그만 덩어리,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 상자라고 불리는 세포 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핵 속에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23쌍의 염색체가 들어있고, 이 염색체 속에 각각 특징 있는 유전 정보, 즉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23쌍의 염색체는 크기에 따라 번호를 붙여 1번은 생명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고, 7번은 본능, 9번은 질병, 17번은 죽음, 22번은 자유의지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몸 깊숙한 곳 세포 핵 속에 숨어있는 신비의 유전자 암호문을 보고 계십니다. 이 DNA 암호문은 A 아데닌, C 시토신, G 구아닌, T 티민 등 4개의 디지털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영어가 26개의 알파벳으로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가듯 인간의 유전 정보는 이 4개의 코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 A는 언제나 T와 G는 언제나 C와 짝을 짓고 있으며 한 개의 세포 핵 속에는 무려 32억 쌍의 염기가 그것도 정확한 배열 법칙에 따라 서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한 개의 세포 핵 속 DNA에 유전 정보가 담긴 10억 개의 단어와 4만 개의 문장, 즉 유전자가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포액 하나에 10억 개의 단어가 내장되어 있다면 우리 몸의 세포가 모두 100조 개가 되므로 100조 곱하기 10억 하면은 우리 개인 한 사람 몸속에 내장된 메모리 기가수는 도대체 얼마란 말입니까?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입니까? 치밀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못한 개도 나무를 밟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끝은 뾰족하고 머리는 넓적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하물며 인간의 세포 핵 속 DNA에 32억 쌍의 디지털 코드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현대 생물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세기의 사건인 이 DNA의 실체를 발견함으로써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DNA의 발견으로 인간의 염색체는 23쌍이며 원숭이는 24쌍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숭이와 인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DNA의 정보량은 염기코드 3천만 쌍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신문지 10만 장에 기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이 DNA가 바뀌어져야 하는데요. DNA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DNA를 그대로 복제시킨다는 것이 과학으로 입증됐습니다. 1996년 영국 로슬린 연구소가 어미양에서 떼는 체세포 속 DNA를 가지고 탄생시킨 복제양 돌기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DNA의 위력으로 똑같은 양이 복제됐습니다. 또 2000년 영국에서 돼지의 체세포로 5마리의 돼지를 복제시켰습니다. 결국은 모든 생명체가 각기 다르게 갖고 있는 이 DNA로 인해 돼지는 돼지가 되고 양은 반드시 양이 되고 사람은 사람이 되며 원숭이는 반드시 원숭이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성을 창조로 보지 않는다면 의문만이 계속될 것입니다. 개의 눈도 둘이요, 새의 눈도 2개요, 물고기도 사람처럼 모두 눈이 둘입니다. 또 위에서부터 눈, 코, 입의 순서도 똑같습니다. 창조주 한 분의 솜씨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성능 특수현미경을 통해 본 나뭇잎의 내부입니다.
나뭇잎 사기는 햇빛과 공기 중에 있는 탄소 그리고 땅속에 있는 수소를 섭취해 강합성 작용이란 그들만의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각종 영양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인간이 이 같은 영양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거대한 화학 공장 시설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나뭇잎 스스로가 어떻게 저 같은 고도의 강합성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본 결과 산소, 수소, 칼슘,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크롬 등 거의 대부분 공통적인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화학적으로 성분 분석하면 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삶이 끝나는 날 무덤에 묻힌 뒤 결국엔 한 줌의 흙이 되고 맙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신비한 영상들을 만나봤습니다. 사람과 동물, 식물, 흙, 세상 어디를 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창조 외에는 해답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